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총리가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갑니다. 힘든 길을 떠나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서울 시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저 김황식이 서울시장이 되어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서울을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저의 피할 수 없는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확신하기에 저는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으로 일하면서 법률,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국정 경험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나눔과 배려가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임을 절실히 느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깨달음을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보람되고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서울의 경쟁력은 그대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지구촌 사람들에게는 서울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서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려함에 있어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화려한 도시의 뒤안길에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자살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서울이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의 고통지수는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던 송파 세 모녀의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일어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저는 사람이 죽어가는 서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서울은 희망의 도시가 아니라 절망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산업의 육성 등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서울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김황식은 서울 시민께 희망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시장이 되면 저는 세 가지의 원칙과 목표를 갖고 일할 것입니다. 첫째, 화합의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와 이념으로 분열되고 대립하는 서울을 하나 되는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문제 해결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미래 개척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경제는 물론 문화와 예술 면에서도 동부가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갖춘 품격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이 시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새누리당 출입기자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계실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몇 분의 질문만 받도록 하겠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외신 기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영어로도 통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쪽 계십니다. 저 조선일보의 노희준 기자라고 합니다. 예비 후보님께서는 이명박 정부 최장수 총리셨습니다. 근데 현 정권에서 사실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 움직임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전 총리로서 그리고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서 박근혜 정부를 평가해 주시면 어떤지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후보가 되시고 시장이 되시면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나가실지, 그리고 친박 후보로 불리는 데 대한 본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그것이 여야 교체이든 여여 교체이든 간에 전 정부하고 다른 정책이 세워서 시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 정권의 정책은 계승, 조정되면서 발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는 여야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이 계승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세 부분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원칙을 앞세운 남북관계라든지 또 국익을 위한 외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신뢰 또는 소통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다른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나름대로 열심히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다만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야말로 원칙과 신뢰의 정신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통의 이미지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오해는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인사 문제에 관해서 탕평 인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는 적재적소, 또 능력 있는 분이 그 적당한 자리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와 같은 일부 시중의 평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탕평 인사 문제도 대통령 임기 중에 다른 말하자면은 이견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예, 동아일보 손정일 기자입니다. 총리님께서는 일반에서는 이제 관령 이미지다, 그리고 역동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런 약점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평생 법과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로 재직할 때 어떤 기자분께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다 하는. 네, 지금까지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자신은 화합의 서울시장, 문제 해결의 시장, 미래 개척의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